한국의 기술력은 일본의 2000년대 초반 수준 정도 아니가요? 하지만 일본 최고의 도쿄 대학을 졸업한 그 학생은 곧바로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한국의 무엇 때문에 그 학생은 큰 충격에 빠져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걸까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츠키코 미나세라고 해요. 일본에서 태어나 도쿄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기술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최고라고 믿었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오래된 라디오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세심함과 정밀함에 감탄했었어요. 저는 모든 기계, 회로, 그리고 장치들에 매료되었고 그 신비로움이 제 안에서 커져서 저도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학과 과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공부했고 유명한 발명품에 관한 책들을 읽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는 작은 라디오 키트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저의 호기심과 결단력을 칭찬하시며 저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일본인임의 자부심을 느꼈고 우리나라가 쌓아온 혁신의 역사가 자랑스러웠어요. 일본의 신중하고 전통적인 방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믿었어요. 여러 해의 공부 끝에 저는 도쿄의 유명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졸업장을 받은 그날, 저는 마치 제 꿈의 정점에 도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제가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 중 한 명이라고 확신했어요. 일본의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방식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굳게 다짐했어요. 저의 노력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일할 기회를 얻으면서 결실을 보게 되었어요. 설레임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펜실베니아는 첨단 연구와 혁신으로 유명했어요. 저는 제 지식을 나누고 일본 기술의 강인함과 빛남을 세상에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상상했어요. 저는 반드시 일본의 전통과 기술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해요. 라는 책임감에 사로잡혔어요. 펜실베니아에서 매일매일 도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디지털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구에 참여하며 현대 컴퓨터와 첨단 도구들을 다루기 위해 긴 시간 실험실에서 보냈어요. 제 기술과 저의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일본의 위대한 발명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긍심을 느꼈어요. 비록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일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주신 작은 부적을 목에 걸고 다녔는데 그것은 우리 가문의 역사를 상징하며 문화를 잊지 않도록 해주었어요. 그 부적을 볼 때마다 저는 강인함과 뿌리에 대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부모님께서 들려주신 고된 노력, 헌신, 그리고 혁신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나라들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일본의 방식이 완벽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왜 다른 곳의 아이디어를 들어야 할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잘해왔어요.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제 머릿속은 빛나는 엔지니어들과 정밀한 기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새로운 것이 없다고 확신했어요. 자유시간에는 기술 잡지를 읽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나누는 회의에도 참석했어요. 그러나 항상 제 초점은 일본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맞추어져 있었어요. 일본은 항상 엔지니어링의 선두주자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저의 방식이 최고라는 믿음 속에서 저는 자랑스러운 엔지니어의 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자신감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일본 너머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 있었어요. 가끔은 다른 나라들이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곤 했어요. 제 유산의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배움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호기심이 곧 기술과 혁신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질 줄은 미처 몰랐어요. 펜실베니아의 실험실에서 최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는 주위 기계들이 내뿜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윙윙거리는 소리와 깜빡이는 불빛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무한한 가능성을 암시했어요. 제 강한 일본적 배경이 성공으로 이끌어줄 거라는 확신 속에서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자부심 넘치는 엔지니어 츠키코 미나세로서 우리나라 전통에 자신감을 갖고 세상에 일본 기술의 힘을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작은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비록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지만 때로는 가장 뜻밖의 곳에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펜실베니아의 서늘한 아침,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찬 밝고 현대적인 강의실로 들어섰어요.
저는 자신감에 차서 책상에 앉으며 열심히 배울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연구에 몰두하며 일본에서 다져온 탄탄한 배경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분의 교수님께서 따뜻하지만 엄숙한 목소리로 오늘은 다양한 나라의 디지털 혁신 세계를 함께 탐구해 볼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집중하며 강의를 들었지만 그러다 교수님께서 한국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술에 관해서는 일본이 최고라고 늘 생각해 왔거든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위대한 발명을 해왔어요. 라고 스스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교수님께서 여러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여러 나라의 디지털 기술을 비교하는 화려한 그래프와 차트들이 나타났어요. 인상적인 수치와 통계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요. 정부 서비스의 거의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어요. 그들의 혁신은 여러 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답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두에 서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온라인 업무를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마치 미래가 이미 도착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교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이것들은 실제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행정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되어요. 긴 대기 시간도 서류 작업도 없고요. 빠르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이에요. 라는 말씀을 듣자 가슴 한켠에 떨림이 일었어요. 오랫동안 일본의 신중하고 전통적인 방식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제가 이제는 다른 나라가 큰 도약을 이룬 것을 보고 말았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혹시 제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에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저의 자신감은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강의실 안의 밝은 스크린과 열정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제 기존의 견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학생들이 서로 속삭이며 슬라이드의 사실들에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서는 기대와 흥분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와 마찬가지로 놀람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약간의 부러움과 호기심을 느꼈어요. 이 혁신적인 기술들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떠난 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교수님께 다가가 교수님, 한국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교수님께서는 다정하게 웃으며 물론이죠, 츠키코.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어요.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온라인 정부 서비스부터 초고속 인터넷, 디지털 결제까지 모든 것이 속도와 편리함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프로젝트에 매진하며 밤늦도록 노력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어쩌면 한국의 대담한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일본의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빠르고 혁신적인 한국의 스타일을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날 강의를 마치고 나서 저는 많은 질문들을 안고 강의실을 떠났어요. 오랜 시간 품어왔던 신념의 의문이 생긴 채 내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우면 내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등의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그날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는 것은 단순히 전통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있고 다양한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본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배울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어쩌면 최고의 해결책은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어쩌면 이제 내 마음과 시야를 한국의 경이로움에 열어야 할 때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제 길이 확실하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다양한 길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디지털 세계를 직접 체험해보고 제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펜실베니아에서의 교훈은 단순한 슬라이드의 사실들을 넘어서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충격적이고 뜻밖의 그 순간 덕분에 제가 알고 있던 기술에 대한 믿음의 의문을 품게 되었고, 자부심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펜실베니아에서 충격적인 강의를 들은 후 저는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화려한 슬라이드와 교수님의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빠르고 원활하게 작동될까요? 그리고 제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기숙사 방 책상 앞에 앉아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별들이 부드럽게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새로운 것을 발견하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들고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이제는 예전의 생각을 뒤로하고 일본 너머의 세상을 탐험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며 머릿속을 스치는 한국에 대한 질문들을 모두 적어 내려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들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가정, 학교, 사무실에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등등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릴 적 어머니께서 용감한 탐험가들이 여러 땅을 돌아다니며 배워갔던 이야기를 해주신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그런 탐험가처럼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단순히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는 길임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반드시 한국을 직접 보고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날 펜실베니아에서 만난 친구에게 저는 요즘 생각이 많아요. 한국에 가서 그들의 디지털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요. 스마트 시티와 온라인 정부 서비스, 그리고 일상생활 속 기술 활용 방법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웃으며 정말 멋진 모험이 될 것 같아요. 츠키코. 분명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찾게 될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은 설렘으로 뛰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기사도 읽고 동영상도 시청하며 디지털 광고판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로 붐비는 분주한 거리 사진들을 보았어요. 한국은 기술과 일상이 밀접하게 연결된 곳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들었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터치스크린으로 일을 처리하며 미소 짓고 있었고, 실시간 정보가 표시되는 다채로운 간판들, 그리고 어디에서나 보이는 친근한 얼굴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느꼈어요. 또한 저는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인사말을 연습하면서 언어의 소리와 느낌이 저에게는 신기하고 아름답게 다가왔어요. 이것도 한 번의 신호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한국을 한번 경험해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의 활기찬 시장을 거닐며 디지털 키오스크가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거나 기술의 역사를 전시하는 첨단 박물관을 방문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임이 커졌어요. 하나하나의 생각이 저를 결연하게 만들었어요. 어느새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 다녀와서 그들의 디지털 세계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결정했어요. 긴장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설레었어요. 이번 여정이 제 연구 방식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가지고 돌아와서 팀과 공유하고 일본에도 그 혁신적인 방법들을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순간 제 심장은 설렘으로 쿵쿵 뛰었어요. 바다와 도시 위를 날며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이것이 제 성장의 기회예요. 배우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어야 해요. 제 자부심이 저를 가로막게 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다짐하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이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 중 하나였어요. 변화가 두렵기도 했지만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진정 더 나은 엔지니어이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임을 알았어요. 준비를 하며 저는 설렘과 결의를 동시에 느꼈고, 오래된 믿음을 버리고 한국의 경이로움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번 모험은 제 자신뿐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디지털 세계를 직접 체험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앞으로 만날 새로운 것들을 상상했어요.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승무원 중 한 분의 다정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마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코님은 따뜻한 미소와 상냥한 눈빛을 지니고 계셨어요. 저와는 잘 알지 못하는 분이었지만 그분이 이를 사랑하시고 승객들을 진심으로 아끼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자리를 잡으며 그분과 정중하게 눈인사를 나누었어요. 비행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저는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책도 읽으며 때때로 창밖에 끝없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 갑작스러운 비명소리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복도 쪽에서 큰 외침이 들리자 고개를 돌리니 한 승객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었어요. 제 옆자리 근처에 앉아있던 한 한국 남성분께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기내에는 걱정 섞인 속삭임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코님이 침착하면서도 긴박한 표정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는 PA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을 찾는 안내 방송을 하시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승객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셨어요. 잠시 후 조용히 여행 중이던 한 연세의 한국 여성이 신속하게 그 곤란한 남성 곁으로 다가갔어요. 저는 그분이 상황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녀는 부드럽고 또렷한 목소리로 고향에서는 이런 응급 상황에 특별한 치료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하셨어요. 놀라운 자신감으로 가방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내 남성의 손가락 아래쪽에 조심스럽게 눌러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과 감탄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남성의 얼굴색이 서서히 회복되고 호흡도 안정되는 것을 보면서 기내 전체가 안도감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승객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평소 차분한 마코님의 얼굴에도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응급 상황이 마무리된 후 마코님은 그 연세의 여성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고 남성분이 편안하도록 챙겨주셨어요.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멋지게 해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라며 마코님께 다가가 조용히 감탄을 전했어요. 그러자 마코님은 맞아요. 이게 한국의 참된 아름다움 중 하나예요. 우리 국민들은 서로를 깊이 아끼고 필요할 때 서로 도울 줄 알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더 궁금해졌어요. 저는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시티에 대해 배우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 사람 사이의 따뜻함, 전통, 그리고 실용적인 지혜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전통적인 치료법을 사용한 그 연세의 여성분의 행동은 제 마음 깊은 곳을 감동시켰어요. 기술은 단지 기계와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방법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비행 내내 저는 다른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한국 여행 중 경험한 작은 친절한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분주한 시장에서의 따뜻한 미소, 붐비는 지하철역에서의 도움의 손길 등 각자의 이야기는 현대 생활과 전통이 어우러진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나라일 뿐 아니라 마음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라는 것을 느꼈어요.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하기 시작할 때쯤 저는 이 나라와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첨단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설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따뜻한 정에 감동받았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디지털 시스템을 배우러 간 여행이 아니라 인류애와 친절, 그리고 서로를 돕는 예상치 못한 방식들을 배우는 모험이 되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때로는 가장 극적인 순간들이 큰 기계나 인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소박하고 따뜻한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으로부터 기술뿐만 아니라 인생의 귀중한 교훈도 배울 수 있음을 깊이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이 새로운 나라가 주는 모든 것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활기찬 불빛과 미소 짓는 사람들로 가득 찬 분주한 거리가 보였어요. 공기에는 에너지가 넘쳤고 저는 지금부터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발을 내딛는 순간 긴장과 설렘이 함께 밀려왔어요. 어디를 가든 첨단 기술이 일상에 녹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디지털 광고판에 실시간 뉴스와 날씨 정보가 표시되는 스마트 시티를 방문했어요. 거리 곳곳에는 사람들이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하거나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 키오스크들이 있었어요. 분주한 시장을 거닐며 사람들은 식료품 결제부터 버스 탑승까지 거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그 비결이 무엇일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던 중 저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진 현지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느 날 공공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젊은 한국 엔지니어 지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수 씨는 한국의 디지털 기술에 대해 아낌없이 설명해 주셨어요. 작은 테이블에 함께 앉아 빠른 오지 네트워크가 어떻게 기업과 학교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드는지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희 인터넷은 마치 초고속도로와 같아요. 라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의사소통과 학습이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죠. 저는 그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정보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후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 역사를 보여주는 디지털 박물관도 방문했어요. 박물관 안에는 인터랙티브 전시물이 가득했어요. 옛 컴퓨터와 최신 기기가 나란히 전시된 스크린을 만지며 체험할 수 있었어요. 가상현실 체험존에서는 디지털 도시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이 어떻게 풍부한 역사와 최첨단 기술을 결합했는지 보고 창의성과 노력의 이야기에 큰 영감을 받았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기술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친근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오후 작은 카페에 들렀을 때 주인 아저씨께서 다정하게 맞아주시며 카페에서 디지털 주문 시스템을 사용해 손님들에게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저씨의 일에 대한 열정이 전염되어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즐겼어요. 모든 만남이 저를 이 나라와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면서 현지인들과 소통하게 되었고 그들은 제 배경과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제 열망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일상,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기술이 인간미를 잃지 않고 어떻게 삶을 편리하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또한 저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커뮤니티 센터도 방문했어요. 활기찬 대화 속에서 그들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교통 문제를 줄이거나 교육을 더 쉽게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이야기하며 열정을 불태웠어요. 그들의 열정은 기술이 단순히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구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거닐다 보니 저는 점점 이곳에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은 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나라일 뿐 아니라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임을 깨달았어요. 방문을 마칠 무렵 저는 상상도 못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은 최첨단 기술을 수용하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는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가득 품고 이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한국은 기술과 인간미가 어우러진 세상임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 모든 배움과 인연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한국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기쁘면서도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어요. 머무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따뜻한 추억들이 가득했어요. 서울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서늘한 아침 공기와 부드럽게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며 그동안의 경험과 만난 멋진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디지털 광고판과 스마트 키오스크가 즐비한 분주한 거리, 그리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일상의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모습을 다시 떠올렸어요. 빠른 오지 네트워크의 경이로움을 설명해 준 지수씨, 젊은이들이 모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이던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작은 카페에서 주인 아저씨가 디지털 주문 시스템을 소개해 주신 따뜻한 기억들이 모두 선명했어요. 이 모든 경험들은 한국이 단순히 디지털 기술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임을 보여주었어요. 공원을 거닐다 보니 가족들이 아침을 즐기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어르신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풍경은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조화를 그대로 반영해 주었고 저는 감사함과 영감을 느꼈어요. 저는 기술을 배우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우정과 열린 마음, 그리고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혁신의 정신을 만날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한 연세의 한국 여성이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환자를 도운 장면이 제 마음 깊이 남았어요. 그 모습은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온정과 상호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빠른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들이 전부가 아니라 서로를 돕고 아끼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진보라고 느꼈어요.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의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매일 사용하며 그때마다 현지인들과의 연결고리가 점점 더 깊어짐을 느꼈어요. 미소와 따뜻한 고개 끄덕임이 저를 환영해주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저녁, 저는 함께한 친구들과 작별 모임에 참여했어요.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식당에서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맛있는 한식을 나누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이번 방문이 제 기술과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늘 일본이 완벽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각 나라마다 멋진 점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에게 알려줬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친구들은 저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서로 연락하고 아이디어를 나누자고 약속해 주셨어요. 포옹을 나누며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느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리라 다짐했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신중함과 한국의 혁신적인 열정이 만나면 기술이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미래를 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번 여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양한 경험과 문화로부터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앞으로도 계속 탐험하고 질문하며 성장할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넘치는 아이디어를 품고 저뿐만 아니라 배움과 나눔을 믿는 모두를 위한 밝은 미래가 열린 것임을 확신했어요. 이 모험은 변화가 때로는 도전적이면서도 놀라울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단순한 지식뿐 아니라 친절, 혁신, 그리고 우정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왔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고향으로 돌아가 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저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